안녕하세요. 간서지 1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입니다. 이 책은 헬렌 켈러가 23살에 썼던 자서전과 30년 후인 53세 쓴 수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업과 청력을 잃고 반세기 이상 살아왔던 그녀가 간절히 보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담아낸 2부의 글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2살도 채 안 된 나이에 열병에 걸려 듣지도 볼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는 이 모든 걸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해냈는데요. 그녀는 20세기 대표 간서치였어요. 책을 좋아해서 참 많이 읽었고 책도 많이 썼어요. 7살이 채 되기 전에 만난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 그녀는 글자를 깨우치고 언어의 신비에 매료되어 인문고전에 흠뻑 빠집니다. 10살 때는 말하기도 배울 수 있었는데요. 단어를 발음하는 선생님의 얼굴을 만지면서 혀와 입술의 위치를 익혔어요.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면서 몇 시간씩 목소리가 정확하게 울려 나올 때까지 계속 되풀이했고요. 생각만큼 쉽지 않아서 실망하고 힘들었지만 자신의 성취를 보고 기뻐할 가족의 모습을 쉬지 않고 그리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생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 그녀는 모든 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녀는 또 폴리글랏이었어요. 모국어인 영어뿐만 아니라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었고요. 특히 독일어는 공부한 지 몇 달 만에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 1년도 못 돼서 독일어 책도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방금 경험한 것, 방금 본 것을 떠올려 보세요.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으신가요? 헬렌 켈러는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남편들에게 아내의 눈 색깔을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부끄러워하며 정확한 답변을 못하거나 모르겠다고 인정했다고 하네요. 또 숲에서 긴 산책을 하고 돌아온 친구들에게 무엇을 봤는지 묻곤 했는데요. 대부분 돌아오는 답은 특별한 건 없었어 였다고 해요. 우린 매일 많은 것을 보지만 애정을 담아 익숙한 대상을 살펴보기보다 건성으로 게으른 시선을 건네곤 하죠. 하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그녀는 숲에 가면 만지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것을 수백 가지나 찾곤 했어요. 나뭇잎의 섬세한 균형미를 느끼고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껍질, 소나무의 거친 껍질도 느꼈어요. 봄이 오면 겨울잠 마친 나무가 깨어나는 첫 신호인 새싹을 찾기 위해 한껏 기대에 부풀어 나뭇가지를 만졌고요. 부드러운 꽃의 질감을 느끼고 나선형 구조에 놀라기도 했고요. 손가락 사이로 힘차게 흐르는 개울물, 나무 위에서 노래하는 새의 깊은 떨림을 느끼며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녀에게 자연은 늘 기적의 연속으로 다가온 거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험하고 참 놀랐고 그 아름다움에 감동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고 해요. 솔직히 일렁이는 파도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으르렁거리는 포유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녀는 우리에게 되물어요. 보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은 본 거, 들은 거 다 아는 거 맞나요?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숨겨진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운 건 피차 마찬가지 아닌가요? 라면서 말이죠. 삶과 자연을 정말 사랑했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싶다는 갈망으로 때론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즐거운데 직접 본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싶었거든요. 그녀는 딱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소중한 친구들과 추억이 깃든 물건을 보고 싶어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녀가 세상을 품을 수 있게 해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보면서 힘겨운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애정과 인내의 산 증거를 찾고 싶어 했어요. 또 아기의 얼굴을 응시하며 천진함을 포착하는 한편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반려견들의 모습도 눈에 담고 싶어 했어요. 집에 있는 작고 단순한 물건들도 눈여겨보고 자신의 삶에 빛나는 등대가 되어준 책도 손이 아닌 눈으로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오후엔 숲으로 긴 산책을 나가고 황혼이 진 후 저녁엔 인간이 만든 빛의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했고요. 둘째 날엔 인류의 역사와 예술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탐구하고자 했는데요. 우선 여명과 함께 일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기적을 목도하고 지난 과거와 현재를 압축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박물관부터 가고 싶어 했어요.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축약된 지구의 역사와 지구 생물을 그녀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했고요. 다음엔 인간 정신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할 수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사실 그동안 그리스 화병의 간결한 선이 가는 아름다움을 만지면서 알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채색된 장식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예술작품이란 원래 만지기보단 보기 위한 것이니까요. 저녁엔 극장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앞을 못 보지만 연극을 좋아했거든요. 물론 줄거리를 이해하려면 함께 간 친구가 손에 써줘야 했죠. 그녀는 배우들의 동작 하나하나 운율에 맞춘 움직임을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대리석 조각상의 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조각의 정적인 우아함이 이토록 아름답다면 움직이는 몸의 우아함을 보는 건 얼마나 더 황홀할까라고 기대했고요. 마지막 날엔 평범한 삶을 살펴보고 싶어 했어요. 뉴욕의 고층 빌딩 꼭대기에 가서 눈앞에 펼쳐진 실제 세계를 살펴보고 도시를 걸으며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저녁엔 유쾌한 연극을 보면서 인간 정신의 밑바탕에 깔린 희극적 울림을 감상하고 싶어 했고요.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비록 다시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야 하지만 이제 뭔가를 만질 때마다 사흘간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그녀에게 더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여러분, 만약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보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단 며칠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본 모든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고요. 여러분,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즐거움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도 힐드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제게 영감을 준 책과 함께 찾아뵐게요.